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도 곧잘 듣고 대화도 잘 통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말을 해도 시큰둥하게 듣고 심지어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와 표정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무시당하는 건가? 마음 한켠이 뜨끔하면서도 금세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또 하루를 넘기죠. 하지만 마음은 자꾸 걸립니다. 이러다 나 정말 자식에게 만만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닐까? 사실 이런 고민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 자녀들은 커갈수록 부모를 무시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자녀의 태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예입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단 그 출발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고치려 하지 말고 억울함을 호소하려 하지도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부모의 말, 그 한마디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세요.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이유는 단순한 반항심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 밑바닥에는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 구조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녀는 시간이 지나며 성장합니다. 사회에 나가고 자기 생활을 꾸리고 부모보다 더 많은 정보와 지식을 접하기도 하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의 관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 속에서 부모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입니다. 첫째, 너무 젖은 관계. 결국 만만해집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엄마는 괜찮아. 너 편한 대로 해. 아빠야 뭐, 니들만 잘 살면 되지. 처음엔 이해심이고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되면 자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우선순위는 나야. 처음부터 무시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늘 져주고 물러서기만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경계 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자녀든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의존의 늪에 빠지면 관계의 위아래가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감정적으로. 너밖에 없다. 내가 기댈 사람은 너뿐이다는 말은 어느새 부모 자식의 역할을 바꿔놓습니다. 자녀는 이제 부모를 챙기는 입장이 되었고 때로는 짜증도 내고 무시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셋째, 부모가 존엄을 내려놓는 순간 무시가 시작됩니다. 내가 뭘 알겠니? 다 늙어서. 너처럼 똑똑한 사람이랑은 말도 못하겠네. 이런 말들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문제는 자녀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죠. 자녀는 부모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나도 굳이 존중할 필요는 없겠다고 느낍니다. 사람은 누구든 자기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에게도 그만큼 대우를 받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관계 속 힘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는 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녀의 태도를 바꾸는 부모의 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자녀는 논리보다 감정에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논리로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멀어지지만 부모가 감정을 솔직하게 꺼내면 의외로 마음을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시하는 자녀에게 비난 대신 감정을 담은 한마디. 이게 생각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한테 상처 줬다면 미안하다. 이 말은 내가 잘못했다는 뜻보다 혹시 네 마음에 내가 남긴 흔적이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비난받았던 기억,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순간, 혹은 부모가 자기 마음을 몰라줬다고 느꼈던 그 감정들. 이 말 한마디는 그런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겁니다. 자녀는 그 순간, 아, 부모님도 내 마음을 생각해봤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속에 세워뒀던 벽 하나가 무너집니다. 둘째, 나는 네가 나와 이렇게 멀어진 게 마음 아파. 많은 부모가 자녀의 무례함을 보면서도 그 이면에 깔린 거리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말을 안 듣는 것도 버릇없는 말투도 아닙니다. 가장 아픈 건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 마음을 그대로 꺼내보는 겁니다. 책망이 아닌 슬픔으로. 자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움찔합니다. 그동안은 자신이 얼마나 날카롭게 변했는지, 그게 부모에게 어떤 감정으로 다가갔는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말은 자녀로 하여금 내가 너무했나 하는 생각이 스치게 만듭니다. 그 한 줄기 감정이 관계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셋째,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듣고 싶어. 부모가 자녀에게 듣겠다고 말하는 순간, 관계는 평행선이 아니라 다시 마주보는 구도가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기대하는 건 완벽함이 아니라 대화 가능성입니다. 그동안 꺼내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부모를 벽이 아닌 창문처럼 느끼게 해주는 말. 이 말은 자녀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이제야 나를 사람 대 사람으로 봐주는구나. 그것만으로도 자녀는 달라집니다. 무시하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고 감정적으로 문을 여는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런 감정 회복형 말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녀가 느꼈을 감정을 인정하기. 둘째, 부모 스스로의 감정을 솔직히 보여주기. 셋째, 자녀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 주기. 이 세 가지가 담긴 말은 자녀에게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녀는 가능성이 있는 관계에만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어떤 자녀는 부모의 슬픔엔 눈길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단단한 말 한마디에는 고개를 돌립니다. 때론 따뜻함보다 경계가 먼저인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눈물도 미안하다는 말도 통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말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또 그 얘기야 하며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럴 땐 따뜻한 말보다 단단한 말이 필요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경계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시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선이 무너졌을 때 생기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나는 너의 부모로서 존중받아야 할 자리에 있다.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말을 예쁘게 해라는 의미도 아니죠. 이 말의 핵심은 부모라는 역할은 기본적인 예의를 요구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함부로 대할수록 부모가 이 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려줘야 그에 맞는 행동을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이 관계에선 내가 우위라고 착각합니다. 둘째, 그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 거다. 대화는 여기까지 하자. 자녀가 날카로운 말투로 말을 내뱉을 때 많은 부모는 꾹 참고 넘기거나 감정적으로 맞받아칩니다. 하지만 이 한 문장은 다릅니다. 나는 이런 말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하는 말. 여기서 중요한 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없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 그 말투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난 그런 대화는 하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자녀는 느낍니다. 아, 이제는 다르구나. 셋째, 넌 어른이 됐지만 나는 여전히 너의 부모다. 자녀가 성인이 되면 관계가 수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평이란 서로를 존중하는 상태이지 부모를 동등한 친구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어떤 나이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관계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말입니다. 자녀는 이 말에서 역할의 질서를 다시 느낍니다. 그 질서를 기억하게 되면 그동안 쉽게 내뱉었던 말도 쉽게 넘겼던 행동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핵심은 무게감입니다. 이런 경계 회복형 말은 화내는 것도 가르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부모라는 자리가 가진 무게를 말로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시간이 갈수록 부모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 희생만 하고 자기 눈치를 보며 자신보다 작아진다면 존경은커녕 무시하고 싶어지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경계 회복형 말은 그 흐름을 멈추는 말입니다. 이 관계엔 선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은 부모가 먼저 지켜야 자녀도 따라온다는 것. 말은 단호하게, 태도는 조용하게. 그 둘이 만나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말은 준비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이 말을 어떻게 진심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모의 태도입니다. 말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말을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한 뒤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만 하고 여전히 자녀 눈치를 본다면 자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결국 나한테 또 맞추잖아. 이런 생각이 자녀의 머릿속을 스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의 무게를 태도가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조금 서운해도 말투를 부드럽게 유지하는 것.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땐 침묵으로 응답하고 관계를 끊지 않되 거리를 두는 것. 이런 작은 태도들이 말보다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가 널 사랑하긴 하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아니야. 이 무언의 메시지가 말보다 더 깊게 박힙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부모의 분위기, 기세, 그리고 기운을 먼저 느낍니다. 그 기운이 단단하고 고요하면 자녀는 말없이 경계를 느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시 조심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게 부모의 태도가 가진 힘입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면 화려한 말보다 조용한 단단함을 갖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존중받고 싶다면 존중받을 만한 태도를 먼저 내어 보여주는 것. 그게 결국 자녀를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전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도 자녀에게서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배운다는 건
굽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 속에서 유연함을 잃지 않는 성숙함입니다. 자녀의 감정을 읽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하며 필요할 땐 선을 그을 줄 아는 것. 그런 부모는 더 이상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녀에게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다가갑니다.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는 건 대개 관계가 틀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 틈을 다시 잇는 건 거창한 조언도 억지스러운 애정 표현도 아닙니다. 짧은 말 한마디. 하지만 그 말에 담긴 감정과 태도. 바로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자녀의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부모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건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부모라는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부모의 한마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 감정으로 말하고 태도로 대답하는 부모가 되어 보세요. 자녀는 그 변화를 반드시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오늘도 지혜 한 조각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